한 주 잘 지내셨나요? 아니, 갑자기 조금 추워져서 제가 저번 주에 단풍이 없어졌다고 섭섭하다 그랬더니 저기 수강생 분께서 11월 한 달이 남았으니까 기대해 보세요. 이렇게 예쁘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단풍이 진짜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났어요. 일주일 동안.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제가 현대미술이 포착하는 실제라고 얘기했는데, 왜 제가 느끼는, 그 계절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막 그 뭔가 인터넷을 보거나, 막 이제 사람들이 그러잖아. 이제 계절이 없어졌고, 막 수치로 보면 영하 몇 도고 막, 그랬을 때, 단풍은 이제 물 건너간 것 같은 거예요. 세계는 끝장난 것 같고, 가을은 없어진 것 같고, 뭐 이런 느낌인데, 막상 또 경험하는 제 이 실제 상황은 제가 또 인식하는 실제랑 조금 다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이 단어가 조금 헷갈리는데 실제 어이가 있고 실제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철학 수업들을 들으셔서 잘 아시겠지만 저는 이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하는 건, 근데 이제 한자로는 실제는 실제 상황할 때 액추얼이라는 느낌이고, 실제는 있을 제자 써서 진짜 존재한다를 실제라고 한국어로는 얘기하잖아요. 근데 철학에서는 실제는 눈에 보이는 상황이고, 이는 제가 이해하기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뭐 트라우마라던가 기억이라던가 이런 걸 포함해서 자기가 인식하는 그 상황들을 제 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 약간 달라서 이제 쉽지 않은데, 그 미술이 왜 이제 지금까지 배운 걸 보면 뭐를 똑같이 그리는 걸 벗어났으니까 이제 이 실제를 재현하는 거에서 벗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철학을 다룬다든가 뭐 생각을 다룬다든가 이러면서 이제 실제 아이로 넘어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제가 그 강의 계획서에서는 현대미술이 포착하는 실제 어아이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저한테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제 제가 잘못 보는 걸 수도 있는데, 민중미술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는 조금 더 현실 베이스의 느낌의 실제고, 아이는 저한테는 보이지 않는 세계나 어떤 이 세계에 대한 은유들, 마치 무슨 그 평행 세계 같이 쉽게 말하면 뭐 이런 느낌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게 뜬금없죠. 그 날씨도 춥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이렇게 평행세계까지 얘기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그 어떤 게 재밌냐면, 실제를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에 대해서 배웠고 저도 몇 번 언급을 했는데, 이게 미술에서의 모던,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모던 시대가 지나고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답이 하나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 세상에 고정된 실제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어떤 그 다중적이고 입체적인 실제를 경험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능성들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던은 저한테는 뭔가 큰 덩어리의 어떤 믿음을 가졌던 사회, 예를 들면 뭐 공산주의, 민주주의 이런 덩어리가 되게 컸던 거고, 그 이념이 되게 중요해서 개개인의 어떤 자유로움이나 다른 의견은 중요하지 않았던 게 모던 시대의 어떤 그 경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걸 거대 담론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 거대 담론을 신뢰했던 건 사람들이 우리가 똑똑하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인간은 똑똑하니까. 그리고 안 똑똑한 애들은 가르쳐야 된다. 계몽주의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의 이성을 믿어야 되고, 인간의 어떤 상식, 보편성, 절대성, 통일성, 정체성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를 믿었던 게 모던 시대인 것 같고, 포스트 모던은 이제 냉전 이후에, 그러니까는 이 거대 이념이 지나면서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그 거대 담론이 다 좋은데 그 개인을 희생시키잖아요. 그랬을 때 뭐 어떤 희생이 있었을까요? 그 외에 저번 시간에 조혜준 작가의 이건 물론 식민주의이긴 하지만 조혜준 작가 아버님의 일기를 보면 뭐 일제시대에 끌려가고,
그 군인들한테 뭐 이렇게 군인들과의 갈등이 있고 군대에 끌려가고 혹은 우리나라의 역사만 생각해도 그 뭐 실미도 이런 영화 보면 그 뭔가 이렇게 북한을 이겨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군인 인권 같은 거는 조금 무시됐던 그런 사회, 국가가 더 컸던 사회라면 포스트 모던은 그런 게 헛헛하다라는 걸로 이렇게 하면서 개개인이 다 다르고 가치가 다 다른데 그렇다면 정답은 없고 일치하지 않고 객관적 진실이라는 게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고 왜 그때 그 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기호가 있을 때 기표와 기의가 딱 붙어 있는 게 아니라 물감 튜브처럼 장미라고 써 있는 게 장미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장미에 대한 어떤 그 은유가 들어간다던가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생각하는 게 제가 이해하는 포스트 모던이거든요. 그래서 미술은 절대 무의한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이제 생각이 나는 게 세리 레빈이란 작가인데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인간이 천재고 피카소가 천재고 얘가 엄청난 작품을 할 수 있고 얘는 그 천재여서 딱 하나만 존재한 아주 그 특별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하나의 이미지 천재 이런 거를 의심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전유라고 하는 그 창작 기법을 가져다 쓰는데 전유가 조금 어렵다면 패러디 같은 거 그래서 있는 거를 다시 재맥락화하는 그 활동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패러디는 조금 쉬운데 뭐 혼성 모방 같은 것도 있어요. 혼성 모방은 진짜 별 의미 없이 막 이미지를 가져다가 막 붙여서 쓰는 거. 근데 세리 레빈 같은 경우는 여자예요. 여잔데 이 여자가 이제 보면은 워크 에반스 이후라는 작업이 좀 전에 그 사진 작업이었는데 이게 뭘 했냐면 78년에 그 원래 출간된 사진집 워커 에반스라는 작가에 의해서 출판된 사진집의 도록을 찍어서 다시 이제 전시를 한 거죠. 근데 그랬을 때 확실한 건 그거죠. 그러니까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하지만 누가 봐도 이거는 도록을 찍은 거고 내가 도록을 찍었다 말했기 때문에 위반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현대미술에서는. 그러면 이걸 왜 다시 찍었냐라고 했을 때 새로운 이미지가 없다는 거 말고 어떤 의미가 있을 수 있냐고 할 때 워커 에반스가 찍은 거는 미국 서부에 처음에 이제 미국인들 도착했을 때 얘네가 되게 힘들었더라고요. 막 가난한 애들이 도착했고 그리고 척박했고 그쵸 인디언들하고 전쟁도 있었고 그래서 그때는 많이 이제 기아도 있고 막 개척 시민들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때 어떤 워커 에반스가 찍은 가족의 사진은 강인한 미국을 상징하긴 하거든요. 아기도 많이 낳고 그래서 이때 뭐 보면 제가 미국에 갔을 때 한번 같이 수업 듣던 친구가 몰몬교여가지고 한번 쫓아간 적이 있는데 몰몬교가 이 기독교인데 미국 개척 서부 기독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얘네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미국 사막에 도착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고 몰몬교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한 명의 성인을 더 만들어요. 약간 미국 이름? 혹시 아시나요? 뭐 아담 뭐 이런 느낌이었는데 제임스 이런 느낌이었는데 조셉 스미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딱 미국 이름을 한 명을 더 만드는데 이들이 중요한 건 서바이벌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교육 그리고 이제 가족 중심주의 이런 것들을 되게 하면서 연합하고 서로 이렇게 의지하고 개척하는 걸 하면서 미국 시민과 미국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어떤 그런 과정을 걸치는데 이걸 여자가 다시 찍는다는 의미가 이렇게 엄마를 주로 찍어요. 근데 이게 저는 좀 헷갈리는 게 인터넷에 세리 레빈 워크 에반스 이후를 찍으면 이게 워크 에반스 건지 이게 세리 레빈 건지 인터넷으로는 제가 좀 구분이 불가능하더라고요. 근데 이건 확실히 세리 레빈 건 게 엄마를 이제 확대해서 찍어서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찍어요. 도록도 왜 여러 번 찍거나 스캔도 여러 번 찍으면 계속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건
이게 그래도 이제 그 강한 남성, 강한 미국, 가부장적인 사회에서의 어떤 미국 가족을 여성 중심으로 다시 들여다본다는 제스처일 수도 있죠. 제스처가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어떤 그 사진을 다시 찍어서 걸어요. 그랬을 때 여기서 같은 사진을 찍었어도 아기를 찍는 거랑 아빠를 찍는 게 다르고, 이게 여자가 찍었느냐, 뭐 어떤 남자가 이 여자한테 반해서 찍었으면 완전 또 다른 맥락인 거예요. 그랬을 때, 왜 그랬대잖아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 오디세이 쓴 호머라는 시인이, 그게 뭐 기원전 3세기 막 이때 시인이던데, 이 세상에 새로운 건 하나도 없다 그랬대요. 이미 선배들이 다 창작을 해버려서. 근데 그 뒤로 우리가 몇천 년을 더 살았으니까 어떤 새로운 천재적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 개인의 몸 정체성, 사회적 정체성에서 맥락에서 나오는 재의미화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 거죠. 그랬을 때 실제는, 제 어이는 이 역사적 사실이겠죠. 이 영국인들이 건너와서 미국에서 개척을 했고 이런 가족이 여기를 뿌리를 내렸으면 그 쉐리 레빈이 포착한 실제 아이는 그 어떤 여성 중심으로 다시 바라보는 어떤 시각화인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실제가 우리가 공유하는 세상이 하나고 정답 같지만 관점에 따라서 평행세계처럼 여러 개가 겹쳐 있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게 들을 땐 복잡한데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세계가 있으면 이 세계에서는 얘가 주인공이고 저 세계에서는 제가 주인공이라 저는 좀 이런 게 좀 재밌긴 하거든요. 그래서 세리 레빈이 사진을 계속 이렇게 남의 도록도 찍고 이러고, 또 유명한 거는 그 뒤시앙의 샘을 그때 한번 보여드렸는데 금으로 이렇게 그 떠서 다시 만들어요. 그래서 뒤시앙도 당연히 남자 작가고, 그리고 이게 남성 소변기고, 그랬을 때 그냥 어떤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그 여자들은 그 누드 수업에 참여하지 못했대요. 그 미대나 이런 미술 학교에서. 왜냐면은 왜 그랬을까요? 근데 아무튼 남녀 차별로서 남자들만 누드 모델을 그릴 수 있어서 그게 신체를 그릴 수 있는 능력, 교육의 차이를 많이 줬고, 그러고 큰 작가들은 한동안 다 서양에서도 남자 작가였잖아요. 그러고 여자들은 풍경화를 못 그리고 정물화만 그렸었나? 그러니까는 뭐 이 행동 제한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있었다 보니까 미술사가 남성의 역사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세리 레빈이 또 이제 마르셀 듀샹이 제가 첫날 보여줬던 건 그만큼 어떤 그 상징적인 작업인데, 그거를 그 금으로 이제 자기가 다시 만든 의미가 여자 작가가 이걸 재점유한다, 다시 차지한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저는 그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뒤샹의 셈이 의미가 얼마나 처음엔 좋았어요. 미술 작품을 막 멋지게 만드는 게 아니라 기성품을 사다가 변기에 사인만 하고 철학이 딱 되면은 미술 작품이 된다라고 좋은 비물질적 철학을 제시했지만 엄청 비싸거든요, 지금. 뭐 구할 수도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금으로 했다는 게 약간 그 미술 자본시장에 대한 어떤 농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뭘 해도 비싸지는 금? 뭐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재맥락화하는 것들이 실제다. 그러면 남자 작가들은 패러디를 못하나요? 라고 했을 때 리차드 프린스란 작가가 있어요. 이거 혹시 아시나요? 요새 애들은 이거 모르는데. 요새 사람이 아니십니다. 말보르맨이죠.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 옛날에 잡지에 많이 나오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말보르맨인데, 이 리차드 프린스가 말보르맨 이 잡지 사진을 다시 찍어요. 근데 뭐 요새는 이런 패러디가 많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말보르맨의 그걸 다시 찍는데, 이게 어떤 그 사실 담배가 지금은 막 무슨 폐암을 유발하고 기형을 유발하고 막 뭐라고 써 있는데, 옛날에는 어떤 사나이의 멋진 남자들의 어떤 이 담배 피는 거였잖아요. 예전에는 비행기에서도 담배 필 수 있고 고속도 버스에도 이렇게 잿더리 붙어 있었고, 이런 얘기하면 저희는 알아듣는데 요새 애들은 기겁해요. 60년대 무슨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매드맨이었나? 그 광고쟁이들 얘긴데 산부인과에서 애 받는 의사가 담배를 물고 애를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이렇게 달랐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만 해도 말보름에는 되게 멋짐과 남성성과 낭만의 상징이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미지라는 게 그러니까는 프로파간다적이긴 하죠. 그러니까는 프로파간다적이라는 게 그러니까는 그 어떤 이념들을 퍼뜨리는 선전적인 측면이 있죠. 사실 몸에 안 좋지만 이 자본이라는 거대한 회사와 특히 우리나라는 또 담배 공사가 국가 거니까 뭔가 이 멋짐과 낭만과 남성성을 퍼뜨리는 데 이 이미지를 썼는데 뭐 리차드 프린스는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진 않고 이거를 재촬영을 해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좀 끄집어내는 그 농담 같은 얘기들을 하는데 뭐 이런 것도 해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그림을 그린 건데 이 리차드 프린스가 사진 작가긴 한데 이제 그림도 그린 건데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 포스트 모던한 태도가 있는 거죠. 어떤 이미지에 어떤 신성한 이미지, 성모 마리아, 뭐 모나리자, 뭐 공주님 이런 거가 아니라 그 어떤 싸구려 이미지들을 재생산하면서 재맥락화하는데 이게 이 왼쪽에 있는 거 핑크색이 그 싸구려 약간 책 표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잘 모르는데 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봐도 좀 그런가? 근데 저 고등학교 때 할리퀸이라고 혹시 아시나요? 모르세요? 이거 제 세대만 또 하는 건가? 그 미국 소설인데 이런 슈퍼마켓에서 파는 소설이었는데 고등학생들이 엄청 여고생들이 읽었는데 대체로 가난한 예쁜 여자가 엄청 몸 좋은 그 부자 남자를 만나는 얘기였어요. 다 똑같은데 아무튼 그 할리퀸 유행했거든요. 저 고등학교 때. 근데 제 생각에 이 소설이 약간 그 맥락일 것 같아요. 약간 이 싸구려 약간 소설 옛날엔 인터넷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이 뭔가 그리고 막장 드라마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여고생들을 읽었었던 그런 거였는데 이것도 그런 싸구려 그 아마 소설일 것 같아요. 야식구리하면서 이게 신데렐라 컴플렉스를 막 이렇게 막 만족시키는 근데 거기에서 이 그 간호사들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미지의 출처가 근데 여러 가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이 간호사는 실제 존재하지 않고 이미지를 보고 그린 이미지고 그리고 사실 약간 그로테스크하기도 한데 약간 으스스한 느낌도 주는데 으스스하죠. 그 할리퀸의 뜻이 뭐였을까? 그 할리퀸 소설 내용도 으스스했어요. 보면 어쩜 그렇게 다 똑같이, 그 가난한 애들은 예쁘고, 몸 좋은 남자는 부자고, 뭐 이랬는데 직업만 살짝 달랐던 것 같아요. 으스스한 구조죠. 그래서 이걸 으스스하게 그리는데,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도 물론 이제 드러나긴 하지만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 의사가 아니라 간호사를 그리는 관점 그리고 뭐 모나리자가 아니라 이 싸구려 소설 표지를 그리는 관점 이게 이제 그 현대 사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었던 거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게 이건 일부러 가져갔어요. 이게 2002년 소더비 그 옥션에서 4.500만 달러에 팔려요. 근데 4.55 밀리언이 100만 아니에요? 그렇죠. 450만 4.5 그렇죠. 그렇죠. 450만 달러. 그래서 이게 누군가는 아니 피카소는 천재여 갖고 없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막 새로운 걸 창조해냈는데 얘는 있는 그림을 그렸는데 왜 이렇게 비싸?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미술과 이제 그림에 대해서 다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남의 거를 혹은 싸구려 표지를 다시 그려도 그 미술이 된다를 정의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로 다시 들어가면 이게 어떤 작가가 선언을 할 때 스테이트먼트를 이렇게 스테이트를 잘 할 때 이게 그 사람의 세계가 완성이 되고 작품이 그 존중을 받고 그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간호사는 실제하지 않지만 이 사람의 실제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제가 존재하죠. 뭔가 이 싸구려 소설, 고급 미술과 그 대중문화의 어떤 그 겹쳐짐 혹은 또 어떤 실제가 있냐면 근데 이 내용은 잘 몰라요. 이렇게 그리니까 뭐 약간 사이코 그 간호사 같기도 한데 뭐 이제 제가 읽은 할리퀸으로 볼 때 그 가난하고 예쁜 여성 그 백마탄 왕자님을 기다리는 그 구조에 대한 으스스함을 드러냄이라던가 혹은
온전한 어떤 그 새로운 이미지가 없다는 선언이라던가 그랬을 때 1대1 대응이라던가 정답이 있다던가 실제가 하나라던가 이런 것들을 피해가는 측면에서의 전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그 루이비통 뭐라 그러지 이거 그 패션쇼를 이 리차드 프린스가 감독을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하니까 나름 예쁘지 않나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은 들기는 해요. 아까 그 셰리 레빈이 그 황금 변기를 만든 것처럼 그 리차드 프린스도 그런 느낌 아니겠어요? 이사구려 그림이 얼마나 가는지 보자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명품 브랜드에서 이런 거를 가져다가 이제 또 그 소화를 시키는 거죠. 근데 뭐 예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을 때 이 자본은 그렇대요. 자본주의는 자본주의를 비판할수록 좋아한대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비판을 해줘야지 더 이렇게 가치 있게 봐주는 미술에서는 나는 이 작업으로 대박 돈만 벌 거야. 이런 작업은 오히려 안 비싸요. 그쵸? 광고랑 비슷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실제들이 뭐 이렇게 겹쳐져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요새는 또 이런 작업하더라고요. 남의 인스타 사진을 이렇게 크게 프린트해 갖고 물론 이제 허락을 받았겠죠. 그 전시를 해요. 근데 리차드 프린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걸 한 게 아니라 계속 기존의 이미지를 재맥락화하고 다시 찍는 작업을 했고 그랬기 때문에 이것도 이 사람의 그 예술 세계 안에서 말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시대상을 반영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찍고 올리면 막 답글도 이 밑에 자기가 답글을 달더라고요. 그것도 좀 웃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제프 쿤스라고 유명한 팝 아티스트 그 밑에다 리차드 프린스가 막 이렇게 답글을 달아요. 그래놓고 그거를 이제 허락을 받았겠죠. 그쵸? 프린트를 이제 하겠다고 허락을 받았을 거고 이게 작업이니까.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남의 작업을 인스타에 올린 걸 또 한번 프린트를 한 거니까 요런 것들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리차드 프린스도 80년대 작가고 지금 도판을 찍을 거면 학생들이 이제 고민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사진과 애들이 뭘 해야 되나 다 잘 찍는데 뭘 해야 하나 그래서 귀찮아 막 그러면 이제 애들이 도판을 찍어오면 어떨까 영상도 남의 푸티지를 조금 이렇게 조합해서 하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그게 또 이유가 있어야 돼요. 80년대 얘는 그 처음 했으니까 괜찮은 건데 굳이 도판을 다시 찍는다면 리차드 프린스까지 언급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그 실제 그 당사자들이 와서 사진을 찍기도 하고 약간 또 관계 미술 같은 측면이 생겨져 버리지 않나요? 관계 미술이 참여와 세계와 관계를 맺는 거라고 저번 주에 얘기했듯이. 그러고 뭐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은 다루려면 뭐 한 학기도 다룰 수 있지만 제가 이제 마지막 작업으로 갖고 온 건 이 모나리자가 어떤 천재 작가와 어떤 신비화된 이미지라면 뒷샹이 그 코수염을 이렇게 그리면서 LHOQ인가? 이게 그녀의 엉덩이는 핫해 이런 발음이래요. 불어로. 지금은 이런 거 쓰면 미투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이거를 재맥락화하죠. 그러니까 그 모나리자의 어떤 신성함? 하나밖에 없음? 이런 걸 그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또 앤디 워홀이 여러 장을 찍죠. 그러면서 하나의 이미지, 하나만 있어야 되는 정답, 혹은 하나의 유일무이함, 하나의 진실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제 그 실제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주로 포스트 모더니즘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요새 애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얘기하면 되게 옛날 얘기처럼 들린대요.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그러면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애들하고 대화를 나눴는데 그러니까 애들하고 제가 그러니까 미대 4학년 애들 수업을 제가 오래 했는데 그 얘네들도 작업을 해야 되니까 자신의 관심사가 뭔지 자기가 느끼는 한국 사회의 문제점이 뭔지 혹은 그 자기의 그 한국적 정체성이 뭔지를 되게 고민을 해서 이제 저랑 상담을 진행을 하고 작업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코로나 이후까지는 코로나 이전까지는 그럴 법한 작업들이 있었고 코로나 이전에 왜 NFT인가? 그런 거 막
떠오르면서 애들이 가상세계 기술 뭐 이런 게임 이런 거를 만들어 왔었어요. 잠깐. 근데 코로나가 딱 지나고 나서 애들이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확 사라졌고 오히려 그 물질에 대한 관심이 강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조각을 일부러 한다던가 조각 덩어리가 한동안 없었는데 여자애들도 조각을 엄청 하고 그리고 뭐 프리즈라고 미술 시장이 크게 와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림도 엄청 많이 그리는데 근데 주제가 옛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요새 제가 조금 느낀 게 한 2, 3년 전부터 얘네들이 죽음을 얘기를 해요. 근데 죽음을 얘기를 하는데 사라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 죽음에 대한 슬픔을 얘기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그래서 뭐가 사라져서 슬픈데 그러면은 뭐가 사라지는지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죽음이라 그러면 옛날 같으면 막 이제 그 민중미술, 후기 민중미술이 셀 때는 뭐 박창경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 셀 때는 저희가 보여준 뭐 세월호 아이들의 죽음 혹은 뭐 그 뭐야 그 일본의 뭐지 핵발전소가 폭발되면서 죽은 죽음 뭐 이런 구체적인 집단 죽음에 대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요새 친구들은 막연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게 참 희한하다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저 20대 때는 죽음을 잘 생각 못 했던 것 같아요. 죽음이 너무 멀게 느껴지잖아요, 20대 때는. 근데 왜 얘네들이 이런 얘기를 할까? 그렇다고 코로나 때 뭐 죽음의 위협을 느낀 것 같지도 않은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제 포레버리즘이란 그 일민미술관에 영원주의에 대한 전시가 있었고 거기에서 그 참고 서적으로 쓴 게 포레버리즘이었고 그 전시가 연 다음에 이 책이 번역돼서 나와서 제가 읽어봤는데 이게 한국만의 경향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뭘 그리워하고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한의를 제가 이제 보면서 한번 또 기분을 풀어볼까요, 우리? 자, 이거 보니까 너무 상큼하지 않나요? 혹시 못 보신 분들이 계실까봐. 저는 이거 한참 그 뉴진스라는 그룹의 한이라는 멤버인데 얘가 호주 사람인데 베트남계 호주인이더라고요. 근데 한국 그룹에서 활동을 하고 일본 이제 팬 미팅에서 일본의 무슨 도쿄돔에서 이 노래를 불렀는데 일본의 되게 유명한 80년대 가수 노래더라고요. 이 세이다 교코였나?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의 그 노래를 불러서 일본이 뒤집어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왜 보여드렸냐면 제가 이제 요새 생각하는 실제는 이거는 그냥 제가 이 책을 읽고 제가 만든 수업 애들하고 얘기하느라고 만든 수업인데 애들이 동의를 할 때도 있고 안 동의할 때도 있더라고요. 또 한 2, 3년 전에는 되게 동의를 하더니 요새는 또 좀 새초롬하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그 요새 그 친구들이나 혹은 자제분들 생각하면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로 고민하고 있을 때 이 한이가 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게 그 저는 근데 사실 이런 노래의 감수성이 아, 내가 이걸 경험했나 안 했나 긴가민가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가수가 뭐 누가 있었을까요? 80년대 뭐 김한선, 이지연 뭐 이런 가수들을 좋아하긴 했는데 아니, 좋아한다기보다 떠오르긴 했는데 그때는 막 그 엄마가 가요 들으면 별로 안 좋아하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막 제가 선망하고 막 이렇게 열심히 듣고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지금 들으면 가끔 이렇게 유튜브에서 다시 재생해서 줘서 들으면 약간 좀 그때 생각이 나서 설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이 한이 노래에서도 답글이 막 달려요. 근데 저는 되게 인상적이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한이가 그래서 그 일본을 뒤집어 놨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이제 막 그 한국을 또 이렇게 막 예찬하는 그 유튜브가 조회수가 높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인들의 반응해서 막 뜨는데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들이 그 당시가 그립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80년대를 살았던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젊은 애들도 그때를 그리워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뭘까? 경험하지 못한 이거를 그리워하는 게 뭘까? 그런 느낌 안 받아보셨어요? 그 아시는 뭐 조카나 자제분들이? 근데 저는 또 뭐를 느꼈냐면 제가 이제 애들이 그 젊으신 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생각하는지 막 말씀해 주셔도 돼요. 그 한 번은 몇 년 전에 또 애들이 이스트팩 그 가방을 메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90년대 학교 다닐 때 이게 유행이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유행이어서 지금은 그래도 다양한 편인데 다 이스트팩 아니면 잔스포츠였거든요. 그래서 그 색깔과 이스트팩인지 잔스포츠인지에 따라서 살짝 그 성격이 구분이 되지 않았나요? 그러고 심지어 거기에 그 인형들을 이렇게 매달고 다녔잖아요. 근데 지금 다시 그걸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아니 뭐 이스트백까지는 그렇다고 쳐 가격도 저렴하고 튼튼하니까. 근데 저는 저도 매달고 다녔지만 그게 뭐 예쁘다고 생각하진 않고 되게 부끄러운 과거긴 하거든요. 근데 애들이 그걸 다시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열쇠고리를. 그래서 내가 애들한테 제가 아니 이 가방을 다시 매? 그랬더니 네, 요새 유행이에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가방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열쇠고리까지 또 매 이게 이뻐? 그랬더니 애들이 옛날 생각나서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옛날이면 언젠가. 그래서 나 이후에 또 유행을 했었나. 그래서 옛날이 언제야? 그랬더니 옛날에 옛날이 언제지? 근데 옛날이 언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90년대 메고 다녔는데 여러분들은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거나 막 태어났을 텐데 그 옛날이 그리워? 그랬더니 그럼 이게 엄마가 메고 다녀서 그리운 건가? 뭐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그 젊은 친구들이 그 옛날의 기억을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특징이 있다고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느끼잖아요. 80년대가 가서 아쉽다. 뭐 이 뭐지? 요새는 이렇게 안 입잖아요. 한이처럼. 근데 이렇게 옷만 봐도 뭔가 상콤 발랄한 요새는 이렇게 추리닝 입지 않나요? 힙합이 유행 아닌가요? 근데 이렇게 입고 다니던 어떤 그 청초름함이 나는 잘 모르겠는데 왜 그립지? 이 알 수 없는 이 그리움들을 학생들이 다룬다고 생각했어요. 그랬을 때 실제는 뭐 내가 취직도 준비해야 되고 뭐 수업을 들어야 되는 지금의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이 친구들이 사는 실제 아이가 뭔가가 이제 제가 궁금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이 책을 읽었는데 이 책이 얘기를 하는데 이 책을 제가 이제 안 읽어도 되게 요약을 해드릴게요. 이 책이 노스텔지어에 대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이 노스텔지어에 대한 건데 노스텔지어가 요새는 사라졌대요. 그러니까 노스텔지어가 옛날에는 범죄의 어떤 원인으로 뭐 1900년대에는 지목이 됐었대요.
노스텔저라는 게 옛날에 대한 그리움,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잖아요. 근데 이게 정신병으로 취급이 됐대, 옛날에는. 그래가지고 이게 뭐 보면은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어떤 그 하녀가 그 고향에서 데리고 나와서 얘를 이제 집주인이 막 이제 부려먹는데 얘가 이제 너무너무 고향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머리가 돌아서 집에 불을 질러. 그러면 그 원인을 찾는 게 신기하죠. 얘의 향수병이 문제인 거예요. 범죄적인 잠재적 원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향수병을 고치기 위한 그 시도들이 있었대요, 옛날에는. 그래서 노스텔저는 병이고 비정상적이고 그 뭔가 옛날을 그리워하는 건 바로 잡아야 할 인간이고 이게 교정을 요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얘가 이 하녀가 이 집에 지금 정착을 못하는 거잖아요. 자기 집을 그리워하느라고. 그랬더니 얘가 수능을 못하는 퇴보하는 인간이고 옛날엔 이렇게 취급을 했대요. 1900년대 초반에는.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이제 제인 에어를 또 가지고 왔는데 제인 에어를 보면은 저는 중학교 때 이걸 연애 소설로 엄청 읽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 보면은 이 제인 에어가 고아원 같은 데서 크는데 얘가 혼자 똑똑해요. 그래가지고 왜 그 무슨 백작이랑 그 유부남 백작 유부남이라고 해야 되나? 애가 있는 백작에 애를 가르치다가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잖아요. 근데 어릴 때 읽을 땐 이게 되게 로맨틱했고 여성주의자들이 이제 이게 여성의 소설이기도 하고 이 제인 에어의 성격이 되게 주체적이기 때문에 여성주의 소설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 그 포스트 모더니즘 그 관점에서 이거는 또 다른 실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이 제인 에어에서 그 광막한 사르가소 바다라는 또 소설을 써요. 그 혼혈 작가가. 근데 이 혼혈 작가가 이 제인 에어를 패러디했다 그래야 되나? 재구성해서 쓴 건데 제인 에어에서 제인 에어랑 그 백작이랑 애 말고 방 안에 갇혀있는 부인 기억나세요? 부인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읽었을 때는 부인이 이렇게 중요하게 안 달아주니까 유부남이라고 생각을 못하고 로맨틱하게 읽었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이거 유부남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부인이 있는데 부인이 이거는 이 백작이 망한 집안 출신이었고 그래서 아빠가 백인이랑 결혼하지 않고 무슨 하이티 섬 같은데 이렇게 카리브해 섬에 보내서 농장주 딸이랑 결혼하게 하는데 이 농장주 딸이 혼혈인 거예요. 그래서 이 소설을 보면 이 영화는 되게 야식꼬리한 무슨 19금 영화로 나왔거든요. 이 여자가 그 막 맨발로 다니고 너무 헐벗고 다니고 왜 그 제인 에어는 되게 정숙하고 지적이고 뭔가 이 그 문명화된 여성으로 그려진다면 이 여자는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하고 그 자기 조절이 안 되는 여자처럼 그려져요. 근데 이제 그 소설 초반에 이 백작이 이 여자를 보고 반하죠. 너무 예쁘고 혼혈이고 막 너무 들이대고 막 이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막 사랑을 불태우다가 이제 이 남자가 제가 이제 막 재구성하자면 이 남자가 그 날씨도 지겹고 이 야만인들하고 사는 것도 지겨워져요. 문명의 나라 영국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제 다시 보기 시작하는데 이 여자가 약간 미친 것 같은 거예요. 너무 제멋대로고 교육도 안 받은 것 같고 흑인 애들이랑도 친하고 그래서 정신병이 있다고 막 몰아가거든요. 너 뭐 유전적으로 친척 중에 정신병도 있었고 막 해가지고 이 여자를 미친 여자로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땐 이혼이 없었나? 아니면 이혼하긴 좀 그랬나? 재산 문제 때문에 이 여자를 영국으로 데려와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에서 재밌는 문장이 이 남자가 이 여자의 태양을 걷어가 버렸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영국은 태양이 없게 추운 나라니까. 그래서 추운 나라로 데리고 오는데 이 여자를 가다 놓고 제인 에어랑 이제 바람을 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여자가 그리워해요. 태양을 그리워하고 자기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따뜻한 어떤 햇빛들을 그리워하는데 이런 걸 미친년병으로 몰아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때 노스텔지아와 향수병은 고쳐야 되고 교정되는 어떤 그런 것이었어요. 그렇다면 현대는 노스텔지아가 어떻게 쓰이냐면 마케팅의 전술로 쓰인대요. 그래서 한이가 저도 막 수없이 보고 한이 너무 좋지만 사실 그걸 클릭할 때마다 누군가 돈을 받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한이를 계속 보고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클릭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요새 막 유튜브 보면 막 90년대 막
그 가요대전에서 나오는 노래 쫙 틀어주고 이런 것만 듣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게 이거 기억나? 라고 하면서 이게 이제 돈벌이의 미끼와 낚싯대로 쓰인 거죠. 그러면서 옛날에는 정신병이니까 고쳐버렸고 요새는 이 노스텔지어를 느끼지 못하게 자꾸 상품으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잔스포츠도 다시 나오고 이스트팩이 조금 작아졌더라고요. 요새 애들 그 취향에 맞춰서. 뭐 이렇게 계속 그 재생산이 되면서 우리는 더 이상 그리움을 못 느끼는 세대가 됐대요. 젊은이들은. 그래서 얘네가 느끼는 막연한 그리움이 대상이 없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책을 쓴 사람도 꼰대라고 할 때 이제 기성세대일 거 아니에요? 뭐 얘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서 요새 이제 그 연예인들이 이것도 뭐 벌써 몇 년 전이지만 이 다시 필름 카메라를 쓰더라고요. 다시 필름 카메라를 쓰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꼭 어떤 그 회사나 자본주의 전략에만 있는 게 아니라 미래 세대들이 미래가 더 좋아질 거라는 기대가 없어서 그런 것도 있다고 이 책의 저자는 얘기를 해요. 그랬을 때 저는 이제 제가 90년대 후반에 대학을 다닐 때 밀레니엄 무슨 버그 온다고 세계 종말이 온다고 0101 돼서 막 근데 그게 그래도 발전의 중간이었던 것 같아요. 삐삐도 있었고 그 전화기도 있었고 CD 카세트 테이프도 전 받고 CD 플레이어도 받고 MD 플레이어도 받고 그 쿨이라는 그룹이 원래 그 노래에 어저께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내가 삐삐 치면 연락해 뭐 이런 가사가 있었대요. 근데 요새 애들 앞에서 부를 때 애들이 무슨 소린지 몰라서 내가 전화하면 연락해로 가사를 개사해서 요즘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저희는 막 뭔가 이렇게 기술이 조금 더 좋아지는 느낌이 있었고 기대가 있었는데 요새 친구들이 느끼기에는 기술이 좋아진다고 해도 그게 나의 삶이 더 좋아질 거라는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조금 그렇잖아요. 그랬을 때 뭔가 과거를 더 그리워하게 되는 미래보다 우리는 조금 더 미래를 바라봤다면 그래서 막 이런 것도 제가 애들 보여주면 막 무서워하는데 제가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실제 올여름이 제일 시원할 거고 올가을엔 단풍도 없대요. 막 이제 제가 막 제가 경험하는 이 인터넷에서의 실제 그러고 뭐 그때 얘기했잖아요. 대구역에 갔는데 대구역에 기후시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혹시 대구역 자주 다니시나요? 기후시계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벌써 한 2년 전이었는데 7년 남았다 그랬었거든요. 지구의 그 수명이.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막 조카랑 막 주변에 얘기해서 지구의 수명이 7년 남았대 했더니 누가 그러니? 그래서 누가 그랬지? 대구역이 그런 것 같은데 누가 세운지는 확인 안 했던 거죠. 근데 뭐 이런 것들이 세계가 더 좋아질 거라는 어떤 확신을 주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게 영원주의라는 단어를 처음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서구에서 되게 이제 뭐 큰 영향력이 있는 건 아니고 약간 트렌디한 어떤 철학자로서 요새 철학자로서 제시가 되는데 영원주의라는 건 옛날의 시간이 지금도 지속되는 거를 얘가 이제 영원주의라고 말을 했고 이 영원주의의 목표는 노스텔지어를 근절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노스텔지어가 뭔가 이렇게 잃어버렸던 어떤 걸 떠올리는 그런 감정인데 이걸 없애려고 한대요. 그래서 계속 그 옛날 거를 재부팅 시켜요. 그래서 이제 죽은 것도 다시 살리고 옛날 영화도 다시 만들고 한이는 80년대 노래를 다시 부르고 지나간 패션도 소환이 되고 그래서 자꾸 부르면서 더는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고 노스텔지어를 느끼지 않아도 되고 그 너무 없는데 못 가는 건 그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요새 그 한국에 사는 연예인들이 제가 또 유튜브를 열심히 봐서 봤는데 향수병이 집이 안 그립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튜버는 그렇게 올리죠. 한국이 너무 좋아서 외국인들이 집을 안 그리워한다네요. 이렇게 올리지만 제가 볼 때는 인터넷 동영상 통화도 가능하고 옛날에는 이런 거 없었잖아요. 그리고 구글 맵으로 보면 자기의 집 앞에서 일어나는 그 사진들도 위성 사진으로 볼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뭔가 그리워하지 않아도 되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제가 생각하는 이제 그 미래에 뭔가를 상실했다고 생각하는 애들이 상실의 대상이 없는 이유가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하면 좀 억울해해요 애들이. 그렇게 말하면 너무
그 생각 안 하는 것 같이 들리지 않냐. 억울해 하는데 그 상실의 대상을 막연하게 생각 그 상실의 대상이 없는 게 노스텔지어를 상실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는 자기가 잔스포츠를 잃어버린 건 아닌데 잔스포츠를 메고 다녔던 시대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요새의 어떤 새로운 실제가 아닌가 제가 파악한 건 그래요. 그래서 개인이 영원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왜 죽은 연예인도 계속 그 SNS에 올라오고 잊을만 하면 다시 떠오르고 그리고 그 요새 막 그런 거는 근데 좀 남이 이거 좀 다른 문제긴 한데 뭐 요새 이렇게 텔레비전 보면 죽은 가족을 AI로 살려서 다시 만나게 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고 제가 또 이제 그 한번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신해철이 갑자기 부활을 해서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신해철입니다 했는데 딱 신해철 목소리예요. 근데 누가 봐도 이제 만든 건데 잘 지내셨나요? 그러면서 올 한 해도 힘드셨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살아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곧 돌아오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요. 그래서 아니 죽은 게 너무 뻔한데 이렇게 깜짝같이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렇게 마음이 뭉클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신해철의 부인이 이 목소리 저작권을 넘겼다 그래야 되나? 그걸 이제 콜라보레이션 협업을 해가지고 어떤 AI 기업이랑 신해철 목소리를 재현하는 사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해철이 광고에 이제 목소리로 등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하면 새 앨범도 찍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저는 뭔가 희롱당한 느낌인 거죠. 뭔가 신해철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서 설렜는데 이것이 나에게 그게 광고였어요. 스픽이라는 영어 회화 광고였어요. 그래서 올 한 해도 힘드셨죠? 영어 자꾸 틀렸지만 저랑 같이 연습하면 이제 포함된 가로치고 있었던 단어들을 저랑 열심히 연습하면 내년에는 안 힘들 거예요. 뭐 이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돌아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이제 신해철은 조금 그러니까 저는 뭐 광팬은 아니었지만 신해철들의 팬들한테 신해철이 없는 게 되게 가슴 아픈 일인데 이 신해철의 목소리가 돌아옴으로써 이 가슴 아픔을 막아줘요. 그래서 애들은 더 이상 신해철을 좋아하는 사람들 옛날 사람들이니까 더 이상 상실의 고통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래서 상실된 사회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죽음도 상실됐고 죽었다는 게 잘 안 와닿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느꼈어요. 아이들이 그런 걸 느끼는 것 같다. 왜냐하면 인터넷 안에서는 계속 모든 게 재생되니까. 그래서 영원한 시간 속에 얘네들이 사는 거죠. 그렇고 뭐 이게 아예 전조가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왜 여배우들은 안 늙잖아요. 근데 요새는 또 뭘 한대더라? 뭐를 해서 자기 딸보다 어려지는 게 가능해지던데? 뭐 무슨 실수를 제가 들었는데 헐리우드 여배우들이 요새 가끔 나타나면 자기 딸보다 어려져 보이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제 시간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료나 광고는 많았지만 이런 것들이 더 있었고 그리고 이제는 어떤 마케팅을 좌지우지하고 그러니까 문화 상품까지 좌지우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화도 안 죽어요. 얘네가 다시 계속 살아나요. 그래서 내 사랑 김삼순인가? 그걸 다시 만든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네21에서 다시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시네21의 감독인지 제작자인지의 인터뷰를 제가 읽어봤는데 다시 만드는 이유가 일단 흥행이 보장이 되고 그러니까 돈 문제도 있고 그러고 이게 약간 남녀 관계 안에서의 데이트 폭력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옛날 드라마들은 이렇게 남자들이 여자를 벽으로 확 밀어갖고 뽀뽀하고 이런 게 일상이었는데 요새 그럼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게 옛날 거라고 하면 용서되는 게 있대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 조금 안전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거를 다시 가지고 오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삼순이가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나이가 있는데 근데 삼순이도 다시 젊어졌더라고 김선아도. 근데 영원히 젊어져서 계속 다시 나타나는 거죠. 그게 없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그 SNS를 시작하면은 그거는 뭐 불가능한 것 같아요. SNS가 돈이 된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팔로워가 많으면 돈이 되고, 근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꾸는 건 뭐냐? 그 잊혀질 권리나 사생활. 그러니까 사생활을 팔고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끝을, 그러니까 왜 요새 데이트 폭력이 많은 게, 물론 기사화가 많이 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저도 그래요. 요새 애들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뭔가 끝나는 거에 대한 면역력이 조금 더 약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남학생들이 그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분노하는 게 끝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닌가. 끝이 안 나니까, 영원한 시간 안에서는.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거절이 익숙하지 않은 것 같아요. 거절과 종결이 익숙하지 않은 사회를 살고 있는 게 아닐까, 우리가. 그래서 뭐 요새는 보존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복원을 하기도 하려고 하고, 그래서 뭐 예전에 뭐 이런 게 있었대요. 레너드 스키너라는 그 팀이 있었는데, 저는 모르는 77년도에 비행기 사고로 그 그룹의 3명이 죽었대요. 그러면 이 레너드 스키드패는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근데 홀로그램으로 다시 만들어서 재결합 그 공연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레너드 스키너는 죽을 권리도 없는 거죠. 잊혀질 권리가 없는 거고, 물론 이제 그 영어 가수로서 자기 노래가 계속 불려지는 건 좋지만, 그러니까 죽음이 너무 슬픈 거고 이별은 너무 슬프지만, 그걸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너무 꼰대 같나요? 배우는 거라던가 이렇게 얻어가는 과정이 있지 않나요? 이게 인생에 대해서 겸손해지잖아요. 그게 이제 나의 죽음을 상기시키기도 하고. 근데 이제 죽음을 인정하지 않고 얘를 계속 되살렸을 때, 그거에 대한 죽음과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게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게 리니드 스키드인가 이 그룹이에요. 3명이 죽었는데 다시 부활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얘기를 해요. 디즈니도 옛날에는 너무 옛날 얘기 같나? 그 디즈니 시리즈를 보려면 기다렸어야 됐고, 이거 다음에 뭐가 나오고 슈렉 2가 1이 있으면 2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디즈니 플러스라는 채널이 생기면서 이걸 그 디즈니 플러스를 항상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디즈니 플러스에 가면 옛날에 그 흑백 미키 미니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예전 영화, 저는 좀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예전 영화나 이런 거 저만 알고 있었던 거, 제가 좋아했던 거, 뭐 이런 거에 대한 그 자부심이 있잖아요. 뭐 그래봤자 공포 영화긴 한데, 근데 뭐 요새 친구들은 넷플릭스에 계속 올라오니까 이거를 캐치업을 하더라고요. 한동안 제가 이제 학생들 10년 넘게 가르쳤는데, 애들이 왕가이를 몰랐거든요. 왕가이 영화를 몰랐어서, 아니 왕가이를 모르고 어떻게 예술을 한다는 거야 뭐 이랬는데, 안 중요해진 시기가 잠깐 있었어요. 근데 넷플릭스에 왕가이 영화가 싹 올라왔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또 요걸 싹 흡수를 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이게 뭔가 나중에 이제 인공 눈물 전시를 얘기하면서 영화 접속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유튜브에 보면 전도연 주연의 영화 접속이 무료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때 보면 전도연이 그 사람이 누구지? 그 한석규가 라디오 디제이잖아요. 라디오 프로듀서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틀어달라 그러는데, 페일 블루 아이스를 계속 틀어달라 그래요. 그 벨벳 언더그라운드의 노래죠. 그래서 이걸 틀어달라고 하는데, 이걸 LP판으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라디오 스테이션도 그렇고 전도연도 그렇고. 근데 지금은 그냥 뭐 클릭만 하면은 다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새 그 미대생들은 좋아하는 영화 뭐 70년대 이태리 예술 영화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안 봤다. 뭐 거의 그래. 너무 뭐 옛날 것까지 다 찾아보는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그리고 영화도 그렇대요. 영화도 이제 죽지 않아요. 영화도 이렇게 디즈니들도 계속 있고, 영화도 그 배트맨이랑 요새 그거 뭐죠? 이 스타워즈 이렇게 많이 나온 거 아셨어요?
따라가시면서 보시고 계시나요? 이렇게 많이 나온지 몰랐죠. 어느새 이렇게 많이 나오다니. 그래서 저 레나 공주 나오고 뭐 이렇게 이완맥 그리고 나올 때까지는 여기 어디서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나왔어? 어느 순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얘가 죽으면 아버지 얘기로 돌아가고, 얘가 죽을만 하면 또 어릴 때 얘기로 들어가고, 얘가 죽을만 하면 이제 그 악인 서사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외국에는 그런 말도 있대요. 이스트 에그라는 말이 있는데, 이스트 에그가 그, 그, 그걸 계속 봐야지 이제 그 알 수 있는 어떤 단서들? 그래서 이 펜이 하나를 보면은 줄줄이 영화관에서 볼 수 있게. 요렇게 상품을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우리는 기승전 결을 배웠잖아요. 국어 시간에. 근데 요새는 결이 없대요. 2부작, 3부작. 그래서 영화과도 요새는 영화가 예전에 한 편 만들기였잖아요. 영화과가. 근데 넷플릭스 수업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영화가 한 편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뭐 여러 편 영화 만드는 수업이 생긴다 그러더라고요. 그쵸, 그쵸. 그쵸. 그러면 범죄도시 일본 사람은 왜 이렇게 재미없어, 왜 이렇게 재미없어 하면서 계속 보잖아요. 오는 재밌겠지 하면서 보고, 사는 재밌겠지 하면서 보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이제 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런 이제 얘기도 있는데, 그렇다면 옛날 걸 다시 만들고, 뭐 피터 잭슨 감독이 그들은 늙지 않으리라는 어떤 영화에 그 색깔을 다시 입혀서 재개봉을 하는 거예요. 요새는. 그래서 그 보면은 그 거기에 대한 게 그러면 아 실제를 더 실감나게 느끼게 해주느냐라고 했을 때 영화학자인 루크 맥커넌이 이게 AI나 기술을 써서 그 채색을 한다고 과거를 더 생생하게 보여주는 건 아니다. 오히려 현재와 과거의 간극을 넓힐 뿐이다. 차이를 만들어내고 그 당시의 영상의 가치가 무엇이고 그 시기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오히려 그 생각하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거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 있지 않나요? 그 아우슈비츠 그 홀로코스트 그 뭐라 그러지? 독일 나치가 그 유태인들 학살할 때 이거에 대한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그 반란군들이 사진기를 조그만 걸 반입을 해요. 그러니까 담장 너머로 전달을 하는데 왜 영화 보면 태우는 사람도 유태인이잖아요. 이게 론도 코만도라 그래서 그쵸? 남자들이 태우잖아요. 얘네들한테 이걸 준 거예요. 이거를 사진을 안 찍으면 이거가 있었던 일을 알 수 없으니까 사진을 찍어라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걸리면 완전히 작살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장을 찍어요. 그래서 건징에 내장밖에 없는데 이게 잘 안 보이죠. 그러니까 빨래더미 이런 데다 숨기면서 이렇게 찍은 거예요. 이게 어느 책에 있냐면 모든 걸 무릅쓴 이미지들이란 책에 있는데 이 사진이 나와요. 그래서 두 장은 시체를 태우는 사진이고 두 장은 나뭇가지 사진이에요. 근데 이 두 장이 여자들 시체거든요. 그리고 여자들이 빨개 벗고 있는 건데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이는데 제가 크게 봐도 잘 안 보이는데 이게 잘 안 보이니까 인터넷에 어떻게 돌아다니냐면 이제 얘네가 너무 못 먹어서 말랐고 음영이 없으니까 여잔지 남잔지도 잘 구분이 안 되니까 약간 그 포토샵으로 컨트라스트를 조금 줘서 여자 가슴 같아 보이게 한다던가 왜 여자들을 이렇게 더 죽였을 때 조금 더 분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을 조금 선명하게 만든다던가 아니면 크롭을 해서 딱 그 시체 장면만 돌아다니게 한다던가 이런 게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책의 내용은 그런 식이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미지를 그 기술로 복원을 해서 잘 보이게 만드는 게 더 실제를 그 명확하게 전달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 근데 어떤 그 진보적인 어떤 여성학자는 또 얘기해요. 아니 이게 뭐 사진이 있어야 홀로코스트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하느냐. 이 시체를 자세히 보는 거는 이 찍은 사람의 그 긴박함이나 오히려 이런 것들을 가리는 게 아닌가. 그 나뭇가지밖에 못 찍을 수 있는 상황이 더 중요한 거지. 나뭇가지 사진이 명확하지 않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보이는 실제가 아니라 이 가려진 실제를 주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요새 이거는 제가 그냥 막 또 이제 껴놓은 사진인데 이거 요새 기생 사진들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그 AI로 복원해서 동영상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도 돌아다니는 거 아세요? 유튜브에? 그래서 왕들 사진, 뭐 기생 사진,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 사진을 그 AI가 뭐 어떻게 하나 봐요. 그럼 얘네가 동영상처럼 이렇게 잠깐 움직이고 씩 웃고 그래요. 근데 이렇게 봤을 때 색깔을 입혔더니 이제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얘가 걸그룹 누구랑 닮았다. 걸그룹 이제 셜리라는 친구랑 너무 닮아서 환생이 아니냐. 그래서 그 제가 이걸 보면서 이제 이 아까 이 역사 그 누구지? 그 루크 맥커넌이라는 영화사학자가 한 말이 생각이 나는데 이 그림보다 선명해지고 색깔을 잘 입혀서 더 잘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 당시에 질문이 그렇게 되진 않죠. 왜 얘는 기생이 됐을까 이렇게 예쁜데. 그러면 조선시대 때 기생은 왜 됐어야 되는 걸까? 왜 조선시대는 이런 일이 있었을까? 이런 거에 집중을 하는 게 아니라 셜리의 환생이래. 뭐 이렇게 약간 그 토픽이 벗어나는 거 있잖아요. 그래, 그쵸. 다른 얘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기술이라는 게 뭔가 과거를 계속 끄집어내는데 이게 뭔가 알맹이 없이 회전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헛헛함을 조금 더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인공지능이 영생을 가능하게 하고 이제 힘든 거는 이별, 폐업, 조기 종영 이런 거는 더 이상 실패로 간주되지. 아 이거는 어떤 다른 것의 씨앗이야. 뭐 예를 들면 그 다음 게 있을 텐데 그 예를 들면 하나가 끝나야 사람들이 새로운 걸 시작을 하잖아요. 이건 조금 충격적인 끝남인데 이거 애들한테 얘기해주면 되게 충격받는데 이게 제가 어릴 때 봤던 요술공주 민키라는 그 만화거든요. 근데 이제 민키가 이렇게 뭐 요술봉을 휘두르면 어디 4차원 세계로 가고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근데 민키가 죽었어요. 그 왜 죽었냐면 그 갑자기 트럭에 치여서 죽어요. 근데 요새 애들 만화에는 이런 게 없는 거죠. 민키는 영원히 살 거예요. 요새 애들 만화에서는. 근데 이게 왜 트럭에 치여서 죽는 장면이 있냐면 이 만화를 그리는 사람이랑 뭐 제작사랑 계약 문제가 발생해서 만화가가 열받아서 죽여버렸어요. 근데 이게 사실 현실인 거잖아요. 죽었어요. 근데 그것도 아주 갑자기 잔인하게 갑자기 죽었어요. 근데 그 요새는 예를 들면 뭐 심슨 가족의 만화가가 죽어도 딴 사람이 계속 대체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엊그저께 학교 친구가 어떤 새로운 얘기를 해줬는데 만화가가 죽어도 만화가 계속 이어지게 짱구 같은 게 만화체가 다 다르대요. 자세히 보면. 그걸 무슨 단어가 있던데 탈 스튜디오인가 무슨 탈각화인가 뭐가 있더라고. 요새 애들 쓰는 단어. 그걸 또 찾는 그 애들이 있더라고요. 차이점을. 그래서 그렇게 그 영원히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영원주의는 근데 미래를 꿈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지금에 안주하게 하는 게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뭐 얘가 말하는 그 TV 드라마가 있는데 레드 셔츠라는 TV 드라마래요. 근데 레드 셔츠가 뭐 그런 거래요. 저는 못 봤는데 우주선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우주 뭐 이렇게 여행을 하나 봐요. 근데 온갖 고난이 일어났는데 한 명만 안 죽어요. 얘는 죽을 법한데 안 죽고 너무 안 죽으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얘기하기 시작을 해. 아니 이 정도 안 죽으면 얘는 주인공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니 이 정도로 안 죽고 얘가 계속 살아나고 이렇다면 우리의 세계가 가짜 아니야? 이거 TV쇼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데 진짜 TV쇼인 거예요. 얘 우리 왜 그때 그 짐 캐리 나오는 영화처럼. 그렇죠. 그래가지고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레드 셔츠라는. 그리고 소셜 미디어도 우리가 항상 연결되어 있고 항상 그 누구랑 연락을 하는 것 같고 이 사람을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고 광고에 휘둘리게 되고 그 이걸 보고 있으면 공통적으로 사게 되는 품목들이 있어요. 그 저만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워싱 파우더가 한동안 유행이었어요. 그거를 넣고 빨래를 하면 빨래가 그렇게 깨끗이 된대요. 그리고 이거를 근데 또 보고 있으면 사게 되는 거 알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뭔가 이게 그 실제 갖고 진짜 갖고 나를 위한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은 광고이기도 하다는 거. 그리고 이게 그 클릭을 해서 얘네들이 이제 돈을 버는 것 같지만 이 개인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더 큰 기업들에게 수익으로 넘겨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오가와 요코의 은밀한 결정이라는 소설도 얘기를 하는데 저도 이것도 좀 재밌게 읽었는데 이 책이 그런 거예요. 이 어떤 절대적인 힘이 결정해요. 뭘 없앨지를. 그러면 예를 들면 물병을 없애야 돼요. 이번 주에는. 그럼 모든 사람들이 물병을 없애야 돼요. 그래서 물병을 사라지게 해서 강에 다 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버리고 나면 사람들이 물병이란 단어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게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장미를 없애요. 어느 날은. 그럼 장미를 없애면 사람들이 와서 장미를 다 뽑아가지고 강에다가 막 다 보내요. 그러고 나면 사람들이 장미가 존재했다는 걸 잊어버려요. 근데 이제 끝은 약간 좀 일본 소설처럼 끝나긴 했지만 이게 조금 재밌더라고. 이 망각과 기억이라는 게 이 소설 속에 어떤 커다란 힘이 얘기하는 것처럼 조정이 되는 거고 자본주의화 되는 거다. 그러고 사람들이 이것도 이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열받아 하는데 저번 주에 뭐 했어? 그럼 애들이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아니 그러면 어제 뭐 했어? 그럼 어제 뭐 했지? 그러면 아까 뭐 먹었어? 그러면 이제 기억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게 쇼폼을 너무 많이 보고 유튜브를 많이 보면 나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기억이 상실이 되고 이 기억 상실된 인간을 좋아한다. 검은 손이. 왜냐하면은 자본주의와 거대한 세력들이 원하는 건 일을 열심히 하는 신체지 과거를 꼬박꼬박 기억해서 섭섭해하고 이런 주체가 아니니까. 그런데 정말 아무도 기억 못해요. 제가 매주 저번 주에 뭐 했어? 라고 물어보는 걸 아는데도 매주 애들이 대답을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뭐 했었나 아니면 뭐 먹었어를 물어봐야 돼. 아니면 저하고 얘기를 나누기 싫은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하는데 아니 요새 애들은 어제 뭐 한지도 기억 못해라고 얘기하면 열받아서 얘기할 법도 한데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기억 상실에 걸린 인간을 선호한대요. 현대 사회는. 그러고 이제 노스텔지어를 치유해 주겠다면서 이제 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하는 게 옛날엔 잘 살았는데 지금 못 사는 이유가 이민자랑 소수자랑 유색인종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스텔지어를 미국을 어게인이 들어가잖아요. Make America Great Again이잖아요. 다시 만들어 주겠다면서 이 노스텔지어를 정치로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 백인이 잘 살던 시대로 만들어 주겠다면서. 그래서 요새 전기차에 프라이드가 이것도 나온대요. 폰인가?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출시가 안 됐고 영국에? 그래서 이런 레트로 디자인 이런 것들이라고 할 때 영원주의가 지금의 새로운 실제다라는 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하고 싶은 결말이고 그러면서 인간이 뭔가 죽음도 까먹고 불멸을 추구하면서 이 시간 속에 영원히 존재하지만 이게 정신을 차리긴 해야 되겠죠. 과거로부터 얻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과거를 통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누군가, 표를 얻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가 이 책의 결론이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새로운 실제로 제시됐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고 여기까지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이제부터 미술 작업을 조금 보여줄 텐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가요? 젊은 친구들은 좀 의견이 있더라고요. 맞다라고 하는 친구도 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고 있어요. 그리고 요새 또 달라진 게 이거랑 또 달라진 게 이게 한 2년 전에 제가 했던 얘기고 또 달라진 게 챗GPT를 쓰잖아요. 요새 챗GPT를 그러면서 의견을 애들이 말을 조금 덜 하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틀려도 막 말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틀릴 바에는 말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대답은 세련돼졌는데 뭔가 이렇게 의견이 겉도는 느낌? 그래서 이거는 또 챗GPT 전의 실제기는 해요. 챗GPT가 가지고 온 실제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챗GPT 를 학생들이 쓴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럼 뭐에 도움이 되느냐 그랬더니 애들이 위로가 된대요. 그러니까 친구가 없어도 얘는 나랑 잘 얘기를 해주고 심리 상담도 해준대요. 그러고 이제 애들이 막 쓰는 거 보니까 저도 써봤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용산에 제가 CGV를 갔는데 커피숍을 못 찾겠는 거예요. 뭐, 스타벅스에서 만나고 그랬는데 스타벅스가 어딘지 모르면서 챗GPT한테 물어보면 막 사진까지 해서 길도 알려주더라고요. 하고 이렇게 쓸데없이 챗GPT를 쓰고 있긴 한데, 그래서 또 다른 실제가 올 것 같아요. 인공지능이 오면서. 그래서 15분만 쉬었다가 그러면 제가 이제 그런 거에 관련된 요새 정말 20대 작가들의 전시들을 보여드릴게요.